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지난 2010년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꾸준하게 연구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연수익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많아지면 그 만족도와 행복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그리고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높아지면서도 만족도와 행복도 모두 늘어났지만, 매우 신기하게도 연수익이 7만 5천 달러가 넘어가게 되자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던 행복도의 증가가 수익이 높아질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연 20만 달러를 버는 사람과 30만 달러를 버는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행복도에 있어 차이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이 돈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통 대학교 경제 수업 첫 학기 때 배우는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그래서 얼마큼 있어야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고, 또 좀 더 나아가 그 충분하다는 것 역시 도대체 얼만큼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이며, 그것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얼만큼의 돈을 벌고 싶은지, 또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무엇을 해서 행복해지고 싶은지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나 고민이 거의 없는 상태로 대부분 그저 오직 지금보다 더 많은 돈, 가능한 최대한 많은 돈을 벌고자 인생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이런 매우 민감한 돈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철학에 대해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고, 궁극적으로 돈에 대해 너무 쫓기며 살지 않고 철학의 보완과 관점의 전환을 통해 더 적은 돈으로도 훨씬 더 풍족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미국에서 30년 전에 출간된 돈이냐 인생이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돈 관련 철학에 있어 가장 유명한 고전 중 한 권이 된 책인데, 이 책이 나왔던 당시 미국은 80년대 버블 경제 때 일본처럼 나라에 돈이 넘쳐나던 시대였고,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나라 전체가 마치 커다란 중독에 빠진 것처럼 소위 돈과 쇼핑, 그리고 더 큰 차와 더 화려한 집을 구매하고 자랑하는데 모두가 미쳐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세상에 돈이 더 많아지고 넘쳐났음에도 오히려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는 행복도는 거꾸로 크게 떨어졌고, 이건 단지 돈이 없는 사람들뿐 아니라 당시 돈을 아주 많이 벌던 부자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우울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반드시 배우고 졸업을 했어야 하는 돈 관련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 우리 대부분의 중년 세대들 또한 학교에서 이런 너무도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혀 배우지 못한 채로 졸업과 함께 사회 속으로 던져지며 나중에야 가장 힘든 방법으로 그 지혜들을 스스로 터득했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을 텐데, 핵심은 바로 인생에서 돈은 정말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내 인생에서 진짜로 가장 중요한 것들, 즉 나의 가족, 나의 자유와 정신적 편안함과 같은 그런 가치들과 잘 밸런스를 맞춰서 충분한 정도만을 추구해야지, 내 모든 시간과 정신, 그리고 건강까지 갈아 넣으면서 죽을 때까지 오직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또 고민하며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가서야 그 모든 게 어딘가 좀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는지와 같은 그런 경제서들도 물론 현실적으로 너무도 유용하고 중요한 공부이긴 하지만, 그런 노력들과 함께 그래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또 얼마나 벌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면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철학적 질문을 스스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책들 역시 함께 읽어주면 더 완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들과 또 구체적인 사례들도 많이 제공하지만, 일단 이 영상에서는 그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보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충분함에 대한 가치관, 즉 나의 만족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 돈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생각이 있을 텐데, 저자는 책에서 돈이란 우리 인생을 맞바꾼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즉 내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그 10,000원짜리 물건은 내가 그 10,000원을 벌기 위해 쓴 내 인생의 시간뿐 아니라 그 10,000원을 벌기 위해 소비되었던 고생과 감정적 소비까지 모두 그 돈이라는 종이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어렵게 손에 넣은 귀한 것을 절대로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사실 별로 필요도 없는 아주 많은 물건들을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또는 그게 요즘 유행이기 때문에, 아니면 남들도 다 사는 것 같으니까와 같은 매우 빈약한 이유로 자신이 한 달간 정말로 고생하며 인생과 맞바꾸며 고생하여 번 돈을 낭비하며 산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발적 소박함을 추천합니다. 즉 더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추가로 부업을 시작해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이 아닌, 지금 세고 있는 돈을 현명하게 관리해서 내 인생 그 생명 에너지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 방법으로 소박한 삶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9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해왔고 과연 그 소비들이 내 행복에 정말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 이후부터는 보다 의식 있는 소비를 하면서, 즉 그 소비가 정말로 나의 행복에 건강한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가면서 돈을 써서 결과적으로 낭비되는 돈은 줄이고 또 각각의 소비로부터 얻어지는 만족도와 행복도는 높이는 의식이 있는 새로운 소비 방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바로 도대체 얼만큼이면 충분하냐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들 대부분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더 많이가 언제나 그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 그 더 많이를 위해 우리가 가족들과 또는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바쳐야 하는 시간과 노력에 더해 놓쳐야 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 그 대가가 과연 가치가 있느냐를 논해야 하는데, 그래서 책은 소비의 3가지 단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생존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안락으로 생활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더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3번째는 사치로 없어도 되지만 어떤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위한 소비는 지극히 필요하고 현명한 소비이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충분함의 영역에 있는 지점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소비가 사치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 발생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들 백화점의 매출을 보면 최근 몇 년 들어 조 단위를 우습게 넘기고 있는데, 그 세부 내역을 보면 바로 명품 부분에서의 매출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요즘에는 초딩들도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 역시 마치 매년 새로운 옷을 사는 것처럼 아이폰 16, 17 아니면 갤럭시 23, 24 등 매년 새로 나오는 스마트폰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모두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생존과 안락의 단계에 있는 소비들은 그게 우리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직접적으로 크게 기여를 하는 반면에, 이 사치는 대부분 마케팅의 결과입니다. 요즘만 그런 건 아니지만 마케팅은 우리에게 당장 필요도 없는 것들을 마치 지금 안 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설득해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양의 명품들과 시계들, 그리고 보석과 비싼 고급 승용차들을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더 많이 팔리게 만드는 데 있어 이제는 그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문제는 자신에게 이 돈이나 소비 관련 어떤 가치관과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마케팅이나 사회 분위기에 굉장히 쉽게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과소비를 하기 마련이고, 또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치에 소비되는 돈을 생존과 안락의 단계에 사용되어야 할 돈을 끌어다 쓴다는 점이며, 더 나아가 지금 내게 있지도 않는 돈을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빌려다가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게는 비싼 명품 가방과 시계가 남겠지만, 대신 나는 그걸 구입하는 데 쓴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더 큰 스트레스 압박을 견디며 일을 해야 해서, 분명 요즘 유행하는 명품과 올해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는 있지만 행복하기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편안함조차 저당 잡혀버린 그런 우울한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치 게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라고 책은 조언합니다. 그 대신 앞서 살펴본 자발적 소박함을 중심으로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내게 만족도를 주는 시간적 자유, 신체적 편안함, 그리고 정신적으로 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사치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경제서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그러나 사실 경제 관련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너무도 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출간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독자들에 의해 읽혀지고 있는 이 분야의 고전 명저이기 때문에 분명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덜 가졌음에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들도 더 많은 물건과 소비를 추구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실속을 챙겨 더 적게 소비하며 나의 인생의 에너지를 바꾸며 손에 쥔 그 귀한 돈을 좀 더 내게 실제로 유익하고 더 가치 있는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돈과 소비 관련 귀한 철학적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같은 성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가 읽은 다음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날 학교에서 해주지 못한 가장 귀한 수업을 함께 저녁을 먹으며, 또는 가끔 마트에 함께 나가서, 아니면 아이들이 분명 재작년에 새 폰 사줬는데 갑자기 또 올해 나온 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꿔달라는 때를 쓰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게 되면, 그때 아이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작게 잘라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에도 너무도 좋은 책이라 많은 분들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